고려아연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1%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9.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회전으로 나타납니다. PBR은 1.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증감액이 불투명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려아연에 대한 관련 뉴스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미구리 생산량 4년 내 5배로 늘린다. 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게 아니고 미국의 그 구리 폐기물들을 그 처리해 가지고 구리 생산량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산업 폐기물이나 폐가전 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해서 재가공해 판매하는 이른바 도시광산업을 통해 구리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며 미국 등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련소까지 진다는 얘기인지 그거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고려아연은 미국 내에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한편 구리, 은,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하는 여러 사업업체를 운영 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뉴스로 고려아연이 울산의 기술연구소 분원 설치 추진한다 그랬는데 박중광 기자가 KBS에서 보도를 했어요. 고려아연이 2천억을 들여 인천 송도에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울산에는 기술연구소 분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송도개발연구센터는 2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미래기술 소재 등 5개 그룹과 이들을 지원하는 연구지원 그룹으로 구성된다. 또 동아일보에서도 고려아연 송도 R&D 센터 설립에 2천억 투입, 오는 2027년 준공 목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공장 안에 있던 기술연구소를 별도로 독립을 해서 기술연구센터를 송도에다가 짓는다.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련기술 비밀보안 시스템도 병행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중국이 산업 스파이 뭐 이런 짓들을 잘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고려아연이 이 세계 최대의 재련소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없지만 다 그 원료를 수입해다가 생산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뉴스의 고무적인 뉴스에 이어서 이제 그 1분기 실적을 좀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0.1%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3% 줄였어요.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은 증가, 재고 감소는 원가 회계에 불리하지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익이 25.1%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계속 늘어나네요. 33.8%. 판매 관리 비율이 2.5%가 됐네요. 총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1,9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3.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상. 영업이익률도 10.5%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매출 원가가 내려간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9%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율보다 차이가 마이너스
4.8%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원인이 아니겠느냐. 오이는 증가하며 고정비 성격이다. 이것을 원가 절감한다고 해봐야 실효는 거의 없다. 운영 경비가 7.4% 증가했거든요. 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났는데 재고 회전율도 상승했을 것입니다. 제 현재 추측으로는 나중에 막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스루펫 영업이익은 1962억 원으로서 29.2%가 증가했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56억이 더 많이 났습니다. 전년도에는 29억 원이 적은 거고요. 수루풋율이 3.6%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2.6%, 수루풋 쪽이 더 높게 증가했다는 것도 역시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회사는 제품, 반제품, 부산물, 제공품을 WCAI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25억 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91억 원이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는 2,913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미착자재가 많이 줄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 오고 있는 재고들이 좀 줄었다는 뜻이죠. 원재료도 좀 줄었네요. 아까 차이가 확실하냐? 이런 거를 검증을 저는 또 하죠. 슬풋 영업이익과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슬풋 영업이익이 56억 원 더 많은데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증감액이 325억 원이었어요.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56억 원이 검증이 됩니다. 또한 요거 가지고 되겠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매출원가 재료비가 있는데 이 금액하고 스루풋 매출 재료비 제가 산출해 내는 재료비하고의 차이액도 역시 56억 원입니다. 이렇게 스루풋 회계에 의한 영업이익은 정확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MC와 운영 경비로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은 고려에는 WCAI를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표현돼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게 1조 3천억 원이 되겠어요. 4.3% 감소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7.4%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아까 그 가공 비율 17%를 곱하면은 그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입증이 되는 거고요. 이게 1.7%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1.7%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해보면은 일치합니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제가 그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WC하고 그 다음에 그 고려 아이언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같다. 뒤에 일은 단지 100만 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수 차이입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고려엔 분석할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투명 기업으로 모델 기업으로 그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처음으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이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2,869억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가 2,912억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43억 원의 이 재고가 어디론가 없어졌다. 무슨 재고가 어디론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려 아연이 소명해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 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아는 지인이 이 답을 해줄 수 있을지, 이걸 답을 해줘야 고려아연이 계속 그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이라고 제가 좀 홍보를 할 수 있을 테 말이죠. 좀 아쉬운 그 분석 내용이 처음 나왔습니다. 고려아연한테서는. 뭐 다른 회사는 뭐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지만은 또 물론 뭐 일치하는 기업도 매우 많죠. 현금 물음표 기준으로는. 운영 경비로 와서 그 1분기에 그 인건비가 50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2.2%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63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그 1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에 거의 99.9, 그 1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요게 이제 한 8.4% 정도 임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그 임금 인상이 올라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도급비가 34.6%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가 38.1% 감소했습니다. 운반 보건료도 8.5% 감소했고 늘어난 것은 전력비가 9.2% 증가했고 수선비는 또 8.2% 감소가 됐어요. 어, 외부에서는 전체 이게 생산액 나누기 인건비를 해야 되는데 생산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는 생산 재료비, 액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생산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총 제조 비용으로 해도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 기준을 생산 재료비로 했습니다. 그래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생산 재료비가 투입된 거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르포 관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이것은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7회전 1분기에 0.05 포인트 상승했고요. 수르펀율은 3.65%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레버리지율은 5.6%로 1.4%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현금 보유율이 33.8%면은 안전한 것을 저는 안전선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알고리즘 양식을 좀 개선하냐고 약간 오류가 있던 거를 고려를 하면서 요거를 정상적으로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어, 요게 1년 연간 그 분기 연간 그 총 영업비용을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금융자산까지 포함된 금액이긴 하겠습니다. 11%가 현금 보유율이 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버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자 보상 배율, 요거는 좀 내려갔네요. 투자 수익률은 2.1%로 상승했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 5.7회전으로 빨라졌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은 또 좀 전년 1분기보다는 다 증가를 했습니다. 자금 회전이 좀 빨리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돈도 좀 빨리 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퐁 ROI는 이게 뭐 정식 명칭은 ROIC 해서 캐피탈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두퐁 쪽에서 그냥 RO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진에 대한 평가 지표인데 전년도 1.7%에서 2.2%로
0.5% 상승했으니까 임원들에게 보수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보통 임원 보수가 주총 때 이제 결정되는데 이미 주총은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고 총자산 회전율은 0.18인데 이게 좀 4배를 곱해도 한 6점 얼마 나올 것 같네요, 연말까지. 이 자산 규모가 커져가지고 더 좀 매출액이 1회전 정도는 좀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게 투하 자본을 좀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좀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회계 투명성에 대한 카테고리는 네 가지 중에서 맨 위에 해당하겠어요. 회전율도 상승하고 수르폰율도 상승했다. 그러면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질 거냐? 그리고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면은 수량으로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만약에 WCI 회전율이 상승하고 스루픈율도 상승했다면 순방향이므로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한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것이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한다. 이것을 이렇게 다른 결과를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알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원재료 가격은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하게 공시를 했어요. 매입 비중 아연 전광이 있고 연 전광이 있는데 아연 전광은 올랐고 연 전광은 내려갔는데 매입 비중을 곱해 가지고 가중 평균을 하면은 아연 전광은 0.6% 상승했고 그 다음에 연 전광은 0.3%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0.3%가 상승을 했으니까 입증 추론 가정하고는 반대가 되죠. 그리고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가중평균까지 해가지고 단순 평균은 0.3% 하락이고 가중평균으로는 1.9%가 하락했어요. 결과는 다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 매출액도 가중평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친절하게 매출액을 금속별로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기타가 이제 뭐 요게 좀 변수죠.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요 기타에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과 은에서도 돈을 벌고 있다. 이미 뉴스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서 왜 이런 거에 집중하느냐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이 왜 났느냐 그 원인을 알고 거기에 경영을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필히 정확히 공개해야 되는데 고려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1, 2차 추론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됐죠. 그리고 순방향 회계 투명성 가정을 했는데 입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으니까 입증은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까지 1, 2, 3단계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됐는데 현금 흐름표 40매도 빼놓고 요거에 모순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저도 고민거리예요.
회계가 투명한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건 조견표로 작성해 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0.3%도 제조원가 비율이 있으니까 0.2% 압박을 받고 가격 상승에 가공 비율이 0.3%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거꾸로 올라야 되는데 하락을 했죠. 판매 가격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모순을 우리는 어떤 고려인이 투명 법정에서 투명한 기업이라고 입증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증거를 다시 추가로 제시해야 될 거냐? 입증 추론 검증에 실패했다. 하지만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특별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알려진 기업 노하우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만은 뉴스가 4월 26일에 윤예원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사상 최고 지금값에 웃는 고려아연 재련 과정서 년 9톤 추출 이렇게 해서 쫙 취재를 잘한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기업 비밀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련업체와 광산업체는 계약 시 금속 회수율을 정한다. 예를 들어 금속 회수율을 85% 계약했는데 재련업체가 100%를 뽑아내면 15%는 재련소가 재련업체가 그냥 공짜로 먹는 돈이다. 이런 비중이 한마디로 실수율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아연과 연가격은 작년 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아, 근데 뭐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소폭 올라간 것도 있죠. 금과 은 가격이 상승이 이를 상쇄하고 귀금속 수혜량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뭐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것은 뭐 연구원이 잘 맞췄습니다. 금은의 실수율이 핵심일 것이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다른 것도 제가 지득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네요. 기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측 알고리즘은 1분기 걸 단순 4배하는 산식 외에는 제가 가질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점쟁이도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전년 7조 2천억을 했는데 이번에 1분기 1.8천억 했으니까 24.9%면은 1년을 4로 나누면 25% 아니에요? 25%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건 4배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기준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매출 예측에 사용하는 변수 스루프스로는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커플링에서 따로따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원가 회계는 전부 다가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재무회계들이 이제 먹고 사는 길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영업에서 직접 예산을 산출을 직접 해라. 그게 의사결정이 빨리 돼가지고 뭔가 정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스루프회계가 또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유로 그 윤 대통령이 이 제이미 다이먼하고 미국에 가서 악수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글로벌 금융 세력들하고 인사를 했다면은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제이미 다이먼이 좀 지원을 한다고 우리가 좀 좋게 해석을 하자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세요. 왜 그러냐? 이 제이미 다이먼이 그 뉴스에서 나온 거 날짜 반영은 안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중국과는 멋진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먼도 이제는 중국하고 공급사슬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디커플링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생산 과잉으로 덤핑을 하는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하듯이 재료비와 운영 경비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해야 신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자, 먼저 원가 회계로서 이 매출이 7조 1천억 하는 거로 전망이 되는데 300% 그냥 단순히 했어요. 이거 왜 300%냐? 4배인데 제가 산식을 1 더하기 300%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 제조 원가도 300% 해가지고 재고가 5% 감소한다고 봤어요. 재고 좀 더 감소시키자.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가 6조 2250억이 이제 요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래서 매출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거꾸로 역산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한 7조 1718억 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겠어요. 이런 우측에 있는 그 계획 세울 때 이런 애로점들이 있는데 재고 계획은 누가 할 거냐?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책임 부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그래서 물류 조직의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물류 출신이기 때문에 좀 물류를 어,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꼭 물류만 계속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또 말년에는 품질도 했고 그런 그 조직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물류 일을 했을 때 그 일본 생산성 봉보에 아주 두꺼운 책을 독파를 해가지고 거기서 찾아낸 것은 물류는 제3의 이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물류 관리에 돈을 좀 아낀다기보다도 효과적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비용 절감이 부수적으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리는 제3의 이권이다. 이걸 그 전쟁에 비유하면은 물류가 이제 영어로 로지스틱이니까 전쟁 용어에서 결국 나온 거죠. 로지스틱. 병참. 병참을 제대로 해야 현대전에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좀 더 강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집행 결과까지 좀 본다면은 원가 회계 사고 방식은 재고의 증감액을 좀 감안하는 거고 두 가지가 이 원가 쪽으로 하면은 좀 더 높게 팔아야 되는 거로 돼 있고 영업 사고 방식은 팔기도 힘든데 조금 차이를 좀 두자. 이렇게 돼서 결론은 영업이 좀 입김이 세다고 보고 그럼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좋아. 이거를 그냥 단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판매 단가 712만 4천 원에 판다. 그러면은 한 71만 4천 830원 남는다. 그럼 계획 대비보다 야 5만 원 돈 좀 적잖아.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2% 정도 올리든지 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국제 시세에 연동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2%좀 더 노력 못 하겠어?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익이 76만 8천 원 이렇게 2%만 더 하는 거로 그럼 이제 영업이 이제 고분분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전제 조건이 재고를 5% 줄이는 한에서 했었는데 결산할 때 영업이 계획대로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아주 고민을 하니까 은근히 그 재무회계 그 임원이 와가지고 공장장하고 잘 얘기해서 재고 좀 드리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나게 결산을 해줄게. 그래서 5%를 올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 80만 원이 남는다. 요게 이제 이 원가 회계 마녀 유혹에 걸려드는 겁니다. 미인계에 걸려들어 가지고 헤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이제 그 마녀의 그 유혹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해보는 거고요. 자, 스루프트 회계는 거기에서 풀이해서 해방됐어요. 300% 그냥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보다 매출액이 더 나와요. 7조 2,545억 원으로.
매출 재료비를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어떤 변수가 없다면은 가격도 그대로 가고 그러면은 이걸 단가로 본다면은 725만 4천 원에 판매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여기에 또 제가 물류조직이 기획 또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단가로 얘기한다면 725만 4천 원에 팔면은 78만 4천 원입니다. 스루프상으로는 뭐 더 노력 안 해도 충분히 원가 회계보다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재고가 줄어들 거니까 그 배경에는 근데 재고 회전율이 연간 6.7회전 예상이 됩니다. 요거 좀 낮다 이거예요. 7% 아니 7회전까지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매출액이 실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매출이 762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888이 4마리 나옵니다. 88만 8,800원로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예측을 하는데 스루퍼 회계 기준이 좀 더 높게 나오죠. 13만 원.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재고를 감소시켰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여기에 들어가죠. 이익이 더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맞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표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보면은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2,400억 돈을 벌었습니다. 검증할 수 있고 현금 수익률로는 2.6% 0.1% 상승했고요.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500억이 들어왔고 최종 993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돈이 유입된 게 2,500억이나 되는데 요것뿐이 왜 못 벌었냐? 그러면은 비유동 자산에 453억 원을 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나간 돈이 어디에 또 있냐 그러면은 이익 배당률에도 해당할 거예요. 채권자한테서 마이너스로 표현된 건 채권자가 더 차입을 해줬다는 얘기고 1313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6%로 증가했는데 이자는 아주 낮은 이자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여기 밑에 있는 대로 전년도에 4.3%로 매우 크게 배당을 했는데 이때 주가가 꽤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해 1.6%뿐이 배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주식 취득을 좀 높은 가격으로 해줘가지고 주주들의 그 원성을 좀 무마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냥 제가 상상 소설을 써봅니다. 주가를 보면은 48만 9,500원으로서 이 작년 2023년도 1분기보다 6만 3,500원이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1, 2 넘어서 1.16이고 전년도보다 물론 9%가 내려갔습니다. 주주를 보면은 대주주가 주식회사 영풍으로 25.15%를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8.39% 가지고 있고 HMG 글로벌 LLC가 이게 현대 모타그룹입니다. 5%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2022년도 말 공시를 보면은 하나 수소 에너지 H2 에너지 USA 이것도 그 글로벌 LLC도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지분을 공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가 우호 지분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외국이 JP 모간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어, 그 18.06% UBS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지만 JP 모간도 상당히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상 고려아연 거를 그 회계 투명성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자세하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들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 상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